네, 전해드린 대로 이 최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 절차 또 수사 쟁점 무엇인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이 최 상병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왜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됐는지 또 특검까지 추진이 되는 이유가 뭔지 이 배경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정혁진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네, 지난 여름에 네.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북 예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7월 19일 오전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그 예천구 내선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수근 일병, 이제 네. 상병으로 추서가 됐지만 실종됐다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구명조끼도 없었어요. 맨몸이었어요. 그다음에 군이 작전을 하려면 그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강바닥을 수색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무리한 수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인데 네. 그렇죠. 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 7일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뭐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었다. 이런 특검법이 지난 9월 7일에 그 발의가 됐었고 예. 네. 그다음에 10월 6일에는 이 특검법 자체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가 이제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특검까지 가게 된 거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가 특검 법안의 예. 명칭도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네. 진상 규명에 관한 특검인데요. 일단 경찰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1차적인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예. 언론 브리핑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돌연 취소가 됩니다. 아. 이 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바는 그 해병대의 네. 사령관이 그 VIP가 상당히 경로했다. 이런 건까지 원본상 과실치사로 의율하면 되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예. VIP라는 건 사실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었다는 겁니다. 정말 VIP가 맞느냐.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이첩건이 돌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보다는 더 윗선이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 그 윗선이란 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그 자체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일반 수사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 때문에 특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특검의 쟁점은요.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일단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해병대 수사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병대 수사단장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병대의 경찰청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장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병대 일사단장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은 일반 사회하고 예. 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병대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이걸 갖다 보류하라고 지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으니까 예. 이것이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데요. 예. 아마 이제 지금 경찰이나 그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보는 군검찰의 시각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최근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 이건 보복 기소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항명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예. 의율하겠다고 그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례
태도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항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그 윗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첩건까지 실제로 그 윗선까지 다 결재 라인에 보고가 돼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실타래가 꼬이는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역으로 사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막음조다 보복기소다라는 게 그 중령의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부권보다도요. 네. 일단 패스트 트랙인데 패스트 트랙이니까 당장 뭐 다음 달에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도 최장 330일이 걸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법사위 사건이니까 안건이니까 240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뒤면 내년 중순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중순에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다수당이 될지 야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게 그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자체가 문제인 거고, 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패스트트랙 요건은 그 국회 제적의원의 5분의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78.8석해서 179석이 필요했는데 그건 가능했죠. 네. 하지만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부권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8.7석이에요. 그러면 199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2석까지는 만들었지만 과연 199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물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일들을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 대통령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검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지, 실제로도 네.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보통 종전에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랄지 양곡관리법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치적 부담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 나와서 혐의명을 빼라, 사람을 축소해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그런 이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위증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해 상반적인 부분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은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여당 측의 입장이 뭔지 먼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냐.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들의 희생과 관련해서 아들의 순직과 관련해서 예. 이런저런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 아 맞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텐데 지금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 아들 이렇게 그 순직을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냥 뭐 명예롭게 생각을 한다. 이런 그 태도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공세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실익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